안녕하세요. 민트카페입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재테크 시리즈, 그 중에서도 할부와 대출이 있는 2030 재테크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레버리지 개념 설명드린 영상은 보고 오신 건가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채로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과 할부와 대출이 있는 청년들의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 가계부를 한번 볼까요? 혹시 가계부에서 자산 부채를 정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평소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분기나 연마다 한 번씩만 해보시면 돼요. 이것만큼 내 목표를 점검하는데 좋은 건 없어요. 그럼 일단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의 정의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채를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현재 나의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자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부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할 거지만 그래도 이 과정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재테크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부와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잘 정리하셨죠? 그럼 이제 자산의 수익률과 부채 이자율 정리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부채로 자산을 사셨다면 매핑을 잘 시켜보고 만약 부채와 자산을 매핑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한번 매핑을 시켜보는 거예요.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부채가 있어서 이자 원금으로 매달 30만 원이 나간다고 해봐요. 이때 겨우겨우 어떻게 20만 원 정도 적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었다면 저는 그걸 적금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대출을 갚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척 간단해요. 대출 이자가 6%라면 요새 적금 이자 2%밖에 안 되잖아요. 20만 원씩 1년 열심히 모으면 240만 원의 2% 이자가 생기겠지만 그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대출 이자 6%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줄이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 돈을 더 세이브 시키는 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자가 높은 대출 상품일수록 빨리 갚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 후에 모으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높은 이자부터 갚으시고 낮은 이자율로 바꾸실 수 있다면 최대한 바꾸도록 노력해보세요. 내가 만약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뭔가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몇 프로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진짜 수익인지도 생각해보세요. 혹시 저는 적금은 같은 거 안 하고 주식해서 6%보다 더 수익률 낼 건데요. 예를 들면 대출이자 6%라고 했을 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초보인데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신기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예견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보다 확실하게 6%의 이자를 아끼는 것이 결국 그만큼 확실하게 수익률을 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대출은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또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할부도 부채예요. 할부 수수료가 적금 이자보다 많기 때문에 할부를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함정이 생기는데요. 그럼 할부는 카드 중에 무이자 할부 되는 것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저도 일을 시작하자마자는 무이자 할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절대 할부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해해요. 그동안 막 팍팍하게 살아왔고 이제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주변의 친구들 사고 여행 가고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는 뭔가 비싼 걸 하고 싶으면 차라리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아서 사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거 무이자 할부니까 이자율도 작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내는 돈을 단순 비교해도 무이자 할부로 매달 내는 전체 가격이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보다 비쌀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100만 원짜리인데 이걸 그냥 10개월에 나눠서 10만 원씩 내는 것뿐이야. 그래서 동일해 라고 생각을 해도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의 가장 큰 가치를 말합니다. 어차피 그 물건은 무조건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이자 할부를 했을 때 기회비용은 뭘까요? 이자 혹은 내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달 10만원씩 총 6개월 할부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제가 할부를 선택하지 않고 10만원씩 6개월을 모아서 6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이자 할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자도 받지 못하지만 제가 CMA 통장에 돈을 10만원씩 6개월 모았다면 아무리 적어도 60만원의 이자가 붙게 돼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자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 내가 할부로 뭔가를 샀는데 그 물건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산의 정의에 맞지 않다면, 그래서 그냥 비용에 불과하다면 그 할부는 좋은 부채일까요? 아니겠죠? 이자도 내고 혹은 이자를 안 냈어도 어쨌든 지출은 발생하는데 심지어 나중에 경제적 효익도 없는 건 우리 큰 방향성과 맞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지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막 근검절약해서 막 자린고비처럼 생활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부채를 사용할 거면 잘 생각해보고 부채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소비가 있을 때는, 그게 그리고 큰 금액이 들어갈 때는 미리미리 돈을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게다가 혹시 제 레버리지 영상을 보셨다면 고정 지출이 어려울 때 부담이 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예상치 못한 결혼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할부처럼 매월 꾸준히 나가는 고정 비용을 갖고 계신다면 안 그래도 모자란 생활비에 할부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회사원이라고 하면 수입이 엄청 일정한데 고정 비용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리스크를 갖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막 급하게 받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높은 대출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또한 받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출이야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발 할부를 남발하면서 적금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할부부터 갚으시고 할부 없이 돈을 모으세요. 최대한 할부와 대출, 특히 할부를 먼저 갚고 재테크 시작하세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해서 그 무엇으로도 충분한 수익률을 확신할 수 없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면 좋은 대출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정리해놨던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수익률과 이자율을 잘 정리를 해서 뭘 먼저 갚아야 될지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그 전에 자산과 나의 재산은 분명히 달라요. 자산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산의 3가지 그 정의,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해당할 때만 자산으로 봐주세요. 너무 당연히 자산이라고 여겼던 거를 자산의 정의에 대입해보면 자산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고,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의외로 큰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적금 이자보다 더 큰 이익을 보는 셈이 됩니다. 더 큰 이익을 보는 건 내 자본을 늘리는 일이 되죠. 그 이유를 잘 모르시겠다면 저번 영상인 흑자도산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 처음 하는 재테크 시리즈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재테크 꿀팁 받아가세요.